안녕하세요. 저는 차명섭이고 안암교당에서 얼마 안 남은 간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떠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처음 교당을 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저는 여기 옆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안암교당에 오게 됐는데요. 그게 2008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이네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으니까 이제 대학생활에 자유를 생각하면서 서울에 왔는데 아니 교당이라니 하면서 엄마 아빠가 굳이 교당에 데리고 와주셔서 왔어요. 그래도 돌아보니 퍽 재밌게 다닌 것 같아요. 교당 다니면서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생회 부회장, 회장도 3년 했었고 영상미디어부도 했고 청년회 중앙도 1년, 단장도 2년, 청년회 부회장도 3년. 제가 좀 여러 가지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엔 사회생활로는 다행히 대학도 잘 졸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도 해봤고 작년에는 오랜 기간 바둥바둥 된 끝에 고대대학원 생명공학과에서 소중의 과정을 잘 마치고 바라던 박사학위도 얻었네요. 그리고 이번 봄에 영산선악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됐는데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4년 뒤에는 저도 교무님이 될 수 있겠네요. 공부만 20년 넘게 해왔는데 또 공부하려니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주 설레네요. 이제 성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성자가 되어보자는 걸 인생의 컨셉으로 잡고 살려고 합니다. 저는 원불교랑 인연이 좀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랑 인연으로 오게 됐는데 저도 엄마랑 인연으로 왔거든요. 엄마랑 온 게 뭐가 특별한 인연이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단계가 한 개 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춘 출가 2의 차명섭 파트를 참고해서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출가한 사람이지만 저는 학생 때는 원불교에 크게 신심했거나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좀 이성적인 거나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데 어릴 때 본 원불교가 좀 특이하게 됐고 교리가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들어보니 좀 합리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 없을 때 게임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가면 교무님께서 잘 놀아주시고 똘똘하다고 둥둥 해주시니까 호감은 있었는데 중학생 때부터는 학생법회가 따로 없어서 일반법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게 하는데 내가 굳이 왜 가야 되나 하고 교무님한테 삐져서 교당을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귀패신앙을 했습니다. 시험 잘 쳐야 될 땐 교실에 앉아서 천지연기야심정 거룩하신 법신불사니 하고 찾았죠. 부정타지 말라고 법신청정공무에 청정주도 조금씩 하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참 힘들게 지나가기도 했는데 저는 다행히 주위 인연들의 많은 배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모님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효도하고 또 제가 종손이니까 뭔가 집안에 도움이 더 되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돈도 조금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살과 머리카락이 쪽 빠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 입시가 원하는 대로 풀리기는 어렵고 그러니 자존심에 상처나 좌절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안암교당과 깊은 인연이 있었는지 고등학교 졸업식 당일에 극적으로 고려대학교에 합격해서 참 기뻤습니다. 그때는 기뻤는데 제가 출가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에라이 괜히 고대를 붙어서 하고 생각 안 하셨나 모르겠네요. 고대와 인연이 교우됐던 덕에 저도 안암교당에 올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잠시 장소를 소법당으로 바꿔봤는데요. 암튼 대학생이 돼서 김지영 교무님을 처음 뵀는데요. 몇 마디 나눠보시더니 촌놈은 촌놈이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뭔 촌놈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촌놈 소리를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잘 말씀하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는 촌놈 범부의 일생을 보던 소년을 성자가 되기 위한 삶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교당에 오면서는 그래도 참 재밌었는데요. 아까 말한 누나들이 예뻐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영화나 공연도 보여주고 제가 교당 안 다녀도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서울 시내 힘들게 놀러 가야 될 곳도 많이 돌아다녔네요. 스타벅스 가서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것도 꽤 비쌌는데 사주시고 자기들도 먼 돈, 먼 시간 있으면서 그랬나 싶어 고맙기도 하고 당연히 교당 열심히 나오라고 한 거니까 잘 얻어먹었으니 보훈자로서 교당에 한 번씩보다는 좀 더 자주자주 나왔습니다. 어차피 갈 수 있을 때 갈 거지만 단장 중앙들이 명석교 제발 교당 좀 오세요 하고 보채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다 대고 밀당도 몇 번 해보기도 하고요. 완전 악당이네 이거. 그런데 저는 교당 오면 마음공부방과 법회가 정말 좋았는데요. 그때는 진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설교 듣다 보면 내 스스로 철학적, 지적 사유가 확장되는 그 순간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 순간이 많아지니까
아, 원불교 더 배워서 살면 내가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사회생활 하면서 덕 좀 많이 봤습니다. 10년 동안 제 인생에서 굳이 세세하게 다 찾지 않아도 큰 거 몇 개만 헤아려도 벌써 1억 이상의 부가가치라고 생각해요. 그쯤 되니까 아, 교무님 참 멋지다. 종교라는 것은 마음의 안식을 주기 위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곳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교당을 잘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교당을 왔을 때 사람도 많고 뭔가 일도 많아 보이고 뭐 하나 있으면 일도 같이 하자 이러니까 한두 번 처음에 함께 하기가 참 싫더라고요. 교당에 와서 사업부다 뭐다 이런 걸 보고 일 시키는 건 최대한 도망치고 그렇게 교당 다니면 되겠네. 얘 악당 맞네, 이거.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랬네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인생 잘 쉬다 왔는데요. 제가 25사단 헌병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식품공학과라고 보직은 취사병이었어요. 물론 군대는 무서운 곳이었고요. 군대 이야기 재밌는 것도 많은데 휴가 기다리는 게 참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과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니까 남는 시간에는 원불교 전설을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재밌어가지고 나중에는 시간을 만들어서 4번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많은 공부가 됐거든요. 이때 뭔가 정말 욕심 없이 그냥 공부하고 수양하고 때때로 연습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정말 스스로도 눈빛이 맑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고 김지영 교무님을 뵈니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교전 많이 읽어서 교무님이 더 좋아져서 전역했고요. 교무님께서 명섭이 기운이 많이 좋아졌구나. 남자라면 이제 전역도 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물으시니까 저는 또 교전 4번 보고 나왔으니까 교무님 우주 성리를 잘 활용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성리, 좀 멋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해드렸어요. 교무님께서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교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탓인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인생 컨셉을 샤프한 지식인에서 시크를 떼고 활동력과 따뜻함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전역하고 나서도 참 재밌게 살았네요. 사회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쟤 좀 괜찮다. 이런 긍정적인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건 스스로도 참 자신감에 도움이 되었고 그 덕에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되네 하고 신심도 더 커졌고요. 교당에서는 늘 받는 역할만 하다가 주는 역할을 조금 연습할 수도 있었어요. 고원의 회장도 2년간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했고요. 지금은 고원의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인 우리 남궁부까지 매우 소중한 인연이지만 처음에 대학 오니까 원불교 동아리도 다니라고 해서 아이고 일주일에 공부방 법회만 해도 2번인데 거기다가 고원의 법회까지 있으니까 오라고? 종교 생활을 일주일에 3번?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럼 나는 언제 게임하고 언제 여학생 만나서 언제 놀러 다니고 언제 공부하나 싶더라고요. 대학생으로서도 활동력 있게 잘 살았습니다. 서울시내 식품공학과 4개 대학 연합동아리 부회장으로 여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참 보람찼기도 했고요. 청년회장단에서 매일 한 번씩 토요일 아침 일찍 회의를 하면서 교당 일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때 배운 식견이나 안목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교당 일을 해본 경험으로 사회에서 맡은 일을 해나가니까 오히려 그 일들은 쉽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과 학생회 거의 메인 멤버로 활동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학과 학생회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 아니면 고원회가 망할 것 같아서 고원회장을 1년간 더 해야 해서 거절했었거든요. 그때 전임 학생회장 선배가 저더러 네가 해야겠다 이러시던데 학과 학생회장은 권력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인싸에서 핵인싸의 길로 가는 거니까 저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끌 수 있고 훌륭한 여성 후배 한 분과 또 인연이 되기도 쉬울 것 같은 기대도 들고 알게 모르게 뒷길로 공금을 살짝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고민도 되었지만 저는 선배님 저는 고원회장 해야 돼서 못합니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잘한 선택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우리 신입생 심현승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고원회장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심현승 청년을 만난 거거든요. 당연 이경주 청년도 사랑하고요. 제가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지도 교수님께서는 고위공무원 출신에 꽤 잘나고 멋지신 분이라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저는 공직자가 되어서 살면 하는 일의 사이즈도 크니까 국가와 세계 단위의 일을 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그런 삶이 충분히 품이 있어 보여서 저도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살려면 내가 전문가 그룹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위가 있어야겠구나. 그럼 대학원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장학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하셔서 더 생각 안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당도 자연히 더 나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회도 꾸준히 나오려고 하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했지만
교수님 눈을 피해서 전서랑 원불교 관련 서적이나 평소 보고 싶었던 책들을 찾아서 보는 시간이 참 좋았는데 이때 초기 교단사도 접하고 사서나 이웃종교, 철학책들도 볼 기회가 좀 되니까 우리 원불교 교리 연결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고 참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정리도 하고 김지영 교무님께 느낀 점도 말씀드려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교무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자상히 답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느낀 점을 말씀드리니까 김지영 교무님께서 축하한다고 출가해도 잘하겠다 생각해봐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내가 출가자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격한 격려의 말씀이시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원 가서 연구와 행정 업무도 이 원불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당에서 학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덕적 인재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저는 교당에서 학사생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라는 교무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겠다고 노력을 해왔어요. 저는 학사에 안 살았지만 도덕을 갖추려고 했고 인재가 되려고 했거든요. 아직 도덕이나 인재로서 갖춰야 될 역량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노력하였다는 것만큼은 스승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학원에 6년 있으면서 등록금이나 생활비나 이런 것은 다행히 다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나중에 학교 내 연구 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도 식약처에 쉽게 자리를 얻어서 학위 연구를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맡은 일을 우리 교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내 역량 안에서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정말 우리 인류가 이 지구가, 저 우주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살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도 쌓여가고 우리 회상이 정말 주세볼 회상이구나.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고 있구나 하고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이 회상이 잘 되는 것임을 알고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원불교 개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사실 웅장해서 의미 있기도 했는데 저는 가운데 앉아서 혼자 몰래 울었거든요. 혹시 저 운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여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연 지어주시고 수많은 분들과 함께 100년을 먼저 이끌어주셔서 내가 이제야 이 공부를 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원불교 다음 100년에는 나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 반드시 뭔가 해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그 미래는 제가로 살면서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출가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연구적, 행정적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학교에서 거의 충신, 호위부사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또 일단 학문의 스승으로 모셨으니 저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의로 보좌해 드렸습니다. 물론 일도 정말 많았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박수 급증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욕도 많이 들어먹고 인격적으로 좀 선 넘네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 내 인연이려니 지어놓은 바 인과겠거니 생각하면서 잘 공부해내며 지나 보냈습니다. 내가 전생에 어디 대감으로 지내면서 우리 지도 교수님을 머슴으로 부려먹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성공 자리에서는 불욕도 없고 교수, 대학원생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잘 돌리면서 잘 마무리했네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께서도 저를 제자 이상으로 동지로서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으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는 그러면 교수님께서 살자는 대로 살면 평타 이상 상타 치면서 살겠구나 하고 내 앞가림은 그래도 할 자력을 갖출 수만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저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사는 것일까 생각이 들던데 그때 세상에는 도움을 줘야 할 곳이 많구나. 그 중에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직 가기 싫어하는 곳에 힘을 갖출 자신이 있는 내가 먼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한 생각이지만 상당히 멋지고 기특한 생각이네요. 그리고 그 생각 다음에는 그래 출가하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한 다음에 좋다 하고 잠 푹 잘 자고 다음날 김재원 교무님을 찾아뵙고 교무님 출가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 말하고 저도 웃고 교무님도 웃고 마음으로 같이 춤추고 그랬었네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출가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출가하겠다고 진리와 교무님 앞에 말씀을 올렸는데 그간 마음의 준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 생명리를 떠나서 우주 만유와 일체 생명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은 하였지만 그것은 인생의 큰 방향인 것이고 제 개인 스스로 냉정히 생각해보면 비싼 거, 대접받는 거, 예쁜 거, 좋은 거, 빛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출가해서 이런 걸 마음에서 놓고 살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참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에서도 다 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출가해 있어요. 일단 출가를 결심할 때는 박사 학위를 한참 하던 상황이어서 이것을 공적으로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출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는데요. 그동안 식약처에서 잠깐 일을 하는데 국가사를 위해 뜻깊게 봉사를 하면서 한 달 시간이 지나니까 통장에 따라랑 입금되는 돈이 참 좋더라고요. 저를 위한 소비 생활도 많이 했고 치킨은 3일에 한 번을 먹어도 절대 질리지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얼마나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사는지도 이때 좀 겪어봤네요. 학교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벌다 보니까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도 뭔가 이상과 현실 모두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장밋빛 미래도 그려지고요. 학위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학문적, 업무적 성과나 평판도 늘어나니까 끌어줄 수 있는 주변 인연들도 많이 계시고 이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디 가서 한 자리 하는 거, 사회적으로도 남들이 원하는 지위 충분히 성취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출가 전까지는 대학원생까지 공부나 하면서 참 궁상맞게 일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좀 살만해지는 경계가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또 가족과 주변 인연을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도 큰 문제였는데요. 당장 온 집안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준과 회상을 위해서 출가를 하는데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출가 원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준비해서 가니까 엄마한테 처음 들은 소리가 니는 왜 네 생각만 하는데 였어요. 그때 엄마도 본인 때문에 집안에 자식 한 명이 출가를 하게 된 것 같아서 참 힘들었다 하시고요. 아빠도 장성한 아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셨고 여동생들은 우리는 오빠 니를 믿었는데 니가 부모님께 효도는 안 하고 감히? 이런 눈치였고요. 교수님들께는 학위 안 줄까봐 말도 못 꺼냈죠. 제가 14대 종손이다 보니까 곧 집안 정체도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건 아직도 쉽지 않네요. 친구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장 주변 인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내가 출가해서 사는 게 잘한 선택인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야 할 복벌을 이번 생에 갚아서 선현으로 이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니까 출가자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최대한 집중을 해서 졸업을 해야 마무리를 하고 빨리 출가를 하는데 이것도 녹록치 않지. 집에서는 그거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하지. 여러 방면으로 참 마음에 압박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고향집에도 가기가 싫고 가족이 다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체 생명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으니 이제 이 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살면서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모든 상황에서 유하게 다 만족시키는 수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신경 쓰기가 아예 싫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 결단을 하였으니 말로 어떻게 설득하기보다는 더 잘 공부해서 내가 잘하겠다는 확신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고 제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더 흔들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학위 과정 일은 노력에 비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지. 제 잘못은 아니지만 인연관계로 인해 제 연구를 방해하는 커다란 세력도 있었지. 얼른 출가해서 얼른 공부하고 얼른 공도 사업해야 되는데 내 노력 이외의 상황으로 시간은 지연되고 있지.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정말 식약처 저희과 사무실에 인원이 40명이 넘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불 켜고 제일 늦게 나와서 불 끄고 1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일부러 끊어야 하지. 또 그러니까 학위한다고 배려받은 게 회사에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지. 교수님들도 연락 오면 힘들어만 하시지. 그렇다고 우리 집 식구들이 조력해주지도 않고 조력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이때 진짜 엄청 징징대면서 살았어요. 교당 와서는 티 안 내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이때 정말 수양, 연구, 치사를 과학, 도학, 영육, 쌍전으로 다방면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단전의 기운을 모으고 책으로 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말씀 생각하며 내가 세상에 해줘야 할 앞으로의 운명을 생각하며 그 힘으로 하루를 잘 꾸려냈던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매일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정말 공도자, 수행자로서 잘 해볼 테니 지금 제가 하는 실험이며 논문이며 회사 일이며 인연이며 사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덕분인지 제 실력에 비해 지금은 잘 맞췄지만 그래도 역량이 부족했던지 몸 관리는 좀 못했더라고요. 몸무게 100kg도 한번 찍어보고요.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갔다 오면 다시 90kg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안 내려오더라고요. 저의 절친한 친구에게 말하니까 남자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넘어봐야 한다고 격려해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벌써 16kg나 빠졌네요.
살 빼고 싶으신 여러분들, 다른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전무 출신의 길을 추천드립니다. 또 우리 집 식구들, 부모님께 얘를 보한 일도 뒤로 미뤄져 버리고 그때 자식된 도리로서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있어요. 또 제가 전무 출신의 마음을 더 굳히게 된 건 관념적인 공, 대자리에서의 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랑 일을 할 때 원헬스 연구 사업단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저희 연구팀은 대학 3개, 회사 1개랑 연합해서 3년간 12억짜리 과제가 있어서 참 중요했는데 제가 그거 실무연구자로 회의를 갔는데 교수님, 박사님들께서 단합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밤에는 또 술을 먹어야 하고 하필 또 금요일이라 사람들이 다 술과 시간을 전부 무제한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 뒤에 회장단 회의가 있어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다른 교수님은 저보고 차 선생 자고 내일 조만 같이 하자 하고 호텔도 잡아줬지. 아무리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중요한 공사를 빠져버리면 맞는 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1시간 자고 첫 기차 타고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그날 갑자기 또 추워져서 한겨울 날씨인데 옷은 얇지, 알코올은 아직 몸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지, 몸은 정말 근육이 다 아프지.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내 몸을 움직여서 걷게 하니까 묘한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달 밝고 별 빛나는 새벽인데 무상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맞겠구나 하고요. 회의 끝나고 나니까 한 교우님이 오셔서 명석 교우님 술 냄새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제가 회장단 회의 참여하는 몇 년 동안 회장단 회의하면 거의 빠지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교당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영생을 잘 살려고 복과 지혜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세계는 넓고 복과 지혜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참 전법회성인 게 우리 청년 회장단 전부 정말 멋있는 분들이 모인 거거든요. 회장단 중에는 야근도, 여행도, 연애도, 취미도 각각 있으실 텐데 단중도 겸해서 하시면 거의 매주 토요일 아침부터 공중을 위해서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거의 빠지는 분들이 없이 다 모이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청년의 구성원들이 공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 공과 사가 상충할 때 공을 먼저 취하는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하고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학교나 다른 곳도 있었지만 여기는 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드리고 많이 배우고 감동한 곳이었네요. 이런 멋있는 분들이 제가 선택한 가치가 맞고 그 가치에 단합해 주시고 그 보람을 함께 만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겨우 공도사업에 투신하는 출가자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용기를 얻게 되었네요. 출가자는 우주가 진리가 하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창한 듯 하지만 그 일에 무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밥 먹고 나면 교당 앞을 제가 쓰는데 담배꽁초를 꼭 교당 앞에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있나 보다 해서 쓸다가 버리는 사람을 목격도 해보고 하니까 아이고 저런 속 없는 사람 하필 버려도 교당 앞에 버렸으니 영생을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내가 잘 쓸어주면 그게 나랑 인연이 되어서 교화와 제도의 인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비롭게 좀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빗자루를 탁 놓고 나니까 한 생각이 더 드는 게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있나 온 지 벌써 몇 달 되었는데 이게 다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게 다 교도님들께서 해주신 거더라고요. 몇 달 안 먹으면 굶어 죽고 몇 달 밖에서 잤으면 얼어 죽었을 텐데 이게 지금 내가 쓸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 대리로서 대표해서 쓸고 있구나. 내가 사없이 상을 안 내고 생생 안 내고 쓸어버리면 저분이 우리 교도님들하고 우리 회상하고 인연이 바로 되겠구나. 그럼 더 제도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줌모닝, 선모닝, 온라인 출가 여행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당에서 줌모닝이나 온라인 교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대적인 또 우리 교도님들의 집단적인 인연 배경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만드신 회상에 김재훈 교무님께서 만드신 출가 여행이고 또 박세훈 교무님, 전성욱 교무님께서 그 훈련 분위기를 이어오셨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해 주셨고 이재선 교도님께서도 의견 주신 게 주인의 신경에서라야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주셨고요. 제가 방송에 계속 나오니까 제가 마치 잘해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양 생각을 하면 그건 좀 하수 같아 부끄럽고 나 아니고 연불하는 인형, 자선하는 인형이었어도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당면한 그 순간에 그 역할을 잘해서 우리 교도님들께 수양의 기회를 좀 더 편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쁜 일이구나. 도리에 앉아서 연불을 한다. 연불하는 인형, 자선하는 인형, 내가 앞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성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성자의 꿈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니까 이런 무상의 마음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같이 사업하는 인연도 소중한데 같이 공부하는 인연이 최상의 좋은 인연이라는데 우리 치영교우 내가 이런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함께 꾸준히 도와주고 수양에 나가서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김우진 간사님께서 이번 달에 새로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대종경 인도품에 보면 남의 재주를 자기 재물로 삼는 게 큰 재주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세상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버려져 있으니까 요새는 웬만한 건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다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서 익힐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참 저답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익히는 것도 있겠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줄 아는 재주를 갖춰서 그런 분들과 화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가장 큰 재주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힘은 좀 세긴 한데 몸으로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방면에 전문가가 있으니 그런 사람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나도 배우고 함께 사업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모실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더라고요. 또 우리 현승 교우님은 심신과 공부심이 대단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고 우리 경주 교우님은 공심과 실천력이 대단하신데 이런 분들을 잘 모시고 지내서 계속 이 회상에서 사업해 주시도록 해야 하는 게 바로 제 임무가 되는 것이네요. 아까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품위라는 것은 덕을 베풀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것이고 덕을 베풀어 합하기 위해서는 육신과 물질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하는 그 방법으로는 저는 배려를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바코드가 보이게 놓아주기도 하고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 긴장해서 어색하지 말라고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갈 때 언제부터 씻고 있었는지도 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 마음은 확실히 전달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명이 명섭인데 밝은 명의 불꽃섭이더라고요. 저는 불꽃도 밝은데 밝은 명자가 더 있으니까 이름값 하려면 아주 불타오르는 지혜의 상징이 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제가 더 보아야 할 뜻이 있더라고요. 섭에 조화롭게 한다는 뜻도 있더라고요. 캠프파이어 생각해보면 밝은 불꽃이 있으면 밝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노래도 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두운 곳에 손을 내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따뜻한 뒤에는 이런 사상에 바탕한 신조와 철학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제 제가 뭐라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일생 살아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고 여가 시간을 내면 얼마나 내어서 그중 한 개인에게 보온을 하면 얼마나 할 힘이 있을까. 차라리 인생 전체를 공중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내 인연들도 공중의 한 사람으로 내가 잘 모시고 또 내가 그렇게 잘 살아서 내 주변 인연들이 모두 대중에게 축복받고 감사받도록 하며 사는 것이 더 크게 효도하는 대효자, 더 크게 은혜 갚는 대보은자의 길이겠구나 하고 생각 들더라고요. 대효하고 대보은하는 성자로서 살자는 컨셉은 참 좋은데 이제는 그러려면 3대력이 부족한 것이 걱정입니다. 컨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겠죠. 감동적이게도 출가에서는 제가 공부해야 할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대되고 되게 설레네요. 이제 저는 출가자니까 제 일신상 앞으로 어느 때 어느 곳에 처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어디선가는 항마하고 언젠가는 이 시방일가의 사생일신으로 사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 어디든 그 한순간을 맡아서 책임지는 성자가 되려고 해요. 제가 가진 빛으로 아직 어두움이 남은 세상 어딘가를 찾아가서 그곳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는 것으로 제 남은 생명을 다해볼까 해요. 전 명섭이니까요. 곧 다가올 작별이 혹시나 아쉬운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안암교당은 저에게 집, 고향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오래 있었던 건물이고 가장 많이 행복했던 곳이네요. 사실은 제가 별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긴 해요. 자주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 그 뜻을 늘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도 중생제도를 다 마치셨듯이 저도 안암교당을 떠나지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공부, 같은 사업을 반드시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신신과 공심이 뛰어나신 많은 분들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줄